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9시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주 뉴스입니다.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조중동 조중동이 계속 이렇게 경영. 민원연의 미디어 탈곡기 467화를 시작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토요일에도 다시 또 이렇게 찾아뵙네요. 민원연에서 사무처장을 맡고 있는 김원경입니다. 모니터 팀장 이봉우입니다. 이정일입니다. 예, 저희 토요일에는 원래 민원연 소식을 전해드려야 하는데요. 네. 이번 주에 별로 특별히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행사 등이 없어서요. 운영팀에서 들어와도 할 이야기가 없네요. 그리고 지금 너무 바빴어요. 최근에 총회를 또 이제 총회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특히 기부금 영수증 이게 이제 난립니다. 일이 상당히 많아요. 아유, 기부해 주시는 분이 너무 많다? 그건 아닌데. 아무튼 그게 일이 많아가지고 운영팀이 굉장히 바빴습니다. 전화하고 뭐 이러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10년 회원들한테 선물을 보내드리는데 또 그분들 선물 챙겨드리는 것도 민원연을 10년 동안 쭉 회원 활동을 하셨던 분들 그분들에게 늘 지금 한 3년째 선물을 보내드리는데 그것도 챙기느라 바빴어요. 그래서 오늘도 이제 모니터 팀에서 그냥 하자라고 했는데요. 그 중에서 그 전에 네. 그 윤윤지 팀장이 저한테 요거 하나 말해달라고 네. 누군가 마스크를 보내주셨습니다. 네. 그 황사 마스크인가요? 예. 미세먼지? 미세먼지 마스크를 근데 아주 누군지 많이 모르는. 안 써주셔가지고. 네. 어쨌든 저희는 잘 쓰겠습니다. 예. 네. 한번 껴봐야겠다. 네. 요새 주성치랑 되게 많아요, 근데. 주성치랑 민원연 소식이 없어서 아쉬워하는 분들이 많겠어요. 네. 그러니까요. 한번 껴보겠습니다. 네. 자, 감사합니다. 저희 오늘 주제는요, 뭘 할까 고민하다가, 이제 얼핏 이정일 PD가 이제 말한 적 있죠. 우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위원들을 특집으로 그동안 우리가 여러 번 했는데요. 사실은 자주 했습니다. 다 아시는 걸 거예요. 그런데 이제 네. 복습이죠. 한꺼번에 확 몰아가지고 이분들의 발언, 이분들이 심의했던 내용 중에 꼭 우리 시방의 안건이 아니고요. 그냥 심의록을 심의했던 그 회의의 속기록이 매번 올라오거든요. 네. 그거를 저희가 자주 읽어보는데 그걸 읽다가 이게 뭐야 이렇게 생각되는 부분들 그것들에 대해서 보고서 쓴 적이 있는데 네. 그걸 묶어가지고 오늘 조금 엑기스만 이거 정말 황당하다 했던 것들만 묶어서 전해드리려 합니다. 이거 분노 유발 방송인데. 그렇죠. 네. 토요일 날 간만에 죄송합니다. 빡침이 방송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계속 보다 보면 그렇게 크게 화 나지 않으실 수도 있어요. 아, 그래요? 저분은 원래 저러신가 보다 생각하면. 저는 읽다가 진짜 너무 화가 나가지고. 심의위원들은 저런가 보다 원래. 예전에 한번 글을 쓴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네, 너무 화가 자, 나서. 일단은 4기 방통심의위는 3기 방통심의 그러니까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방통심의와는 달리 정치심의를 하지 않겠다라고 이제 주장하면서 정치심의 논란에서 벗어나고자 위원들 간의 합의 그러니까 예전에는 일방적으로 표결로 했는데 이제 우리가 다수니 우리는 신사적으로 합의를 하겠다라는 그런 방침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합의제를 기본으로 하는 위원회 구조인 만큼 방송심의 규정의 기초에서 저마다 자기의 의견을 잘 제시하고 5명이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제 합의를 하는 거 굉장히 바람직한 모습입니다. 그러나 합의는 절차의 민주성을 담보하기 위한 수단이지 합의를 위해서 심의의 그 목적과 기준이 모두 훼손되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죠. 그러니까 합의가 야합이 돼서는 안 된다는 소리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계속 지적하고 있는 바 방통심의가 합의에 완전히 그 코를 꿰가지고는 황당한 심의들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이 합의에서 이제 주요 키맨이 있습니다. 일단은 지금 이게 이제 5분이잖아요. 그런데 자유한국당 추천 1분 그리고 이분이 바른미래당 그러니까 전에 안철수 박상수 위원 말씀하시는 거죠? 그분이 바른미래당. 네, 바른미래당에서 정광삼 위원이 자유한국당. 그렇게 이제 한 분이 계시고요. 그리고 추천위원들. 네, 추천위원들이 이게 이제 자꾸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데 정말 자기를 보내준 당과 똑같은 그 입장으로 이게 심의가 이루어져서 저희도 자꾸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아니, 야당 쪽은 자기가 보내준 쪽에 그건 좀 충실히 하는데 네네. 여당 쪽은 또 아닌 것 같아요. 여당 쪽은 지금 조금 복잡합니다. 마음이. 자, 그래서 그 2분 말고 나머지 3분이 이제 그 키맨이 그래서 나머지 3분이 2분하고 이제 의견이 같아지면은요. 그러면 이제 심의가
좀 다르게 나오는 거죠. 애초에 생각했던 것과. 자, 한번 봅시다. 제가 이제 엑기스만 뽑는다고 뽑았는데요. 이게 사례들을 그냥 쭉 할게요. 과연 이게 문제없음이 나올 만한 사안이었냐라고 묻고 싶은 그런 내용이 하나 있었습니다. TV조선의 2017년 3월 6일 전원책의 이것이 정치다라는 방송에서요. 헌재의 탄핵 심판 결과에 승복해야 하는가라는 여론조사 결과를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걸 두고 이야기하다가 누군가가 헌재 결정을 따라야 하나 누가 봐도 공정하고 절차적인 부분에서 하자가 없을 때 그런 판결을 내렸을 때만 가능하다라고 발언을 했어요. 자, 그런데 헌재 결정이 났는데 이게 공정하고 절차적인 부분에서 하자가 없이 판결을 내렸을 때만 가능하다. 사실 이 말이 말장난이잖아요. 그렇지 않다는 자기 생각이죠. 그러니까 나는 불복하겠다. 네, 그렇지 않다는 암시를 강하게 하고 있죠. 이런 뭐 말장난. 그 다음에 이건 괜찮아요. 그 다음 말이 정말 아니죠. 심각한데. 헌재를 부정하는 말이죠. 그렇죠. 헌법 체계 헌법을 부정하는 거지. 그 다음에 이제 정말 충격적인 말이 있는데요. 문재인 대표, 추미애 대표가 총동원령을 내리고 촛불 집회를 선동한다. 그때 당시에. 그리고 촛불 전국을 통해서 정권을 탈취하겠다는 기획이다라고 발언을 했어요. 그런데 이런 발언을 하는 이 패널들이 바글바글 했던 이것이 정치다에 대해서 심의를 했거든요. 자, 심의할 때 주요 발언들이 몇 가지 있었는데요. 일단 심의 결과가 이게 문제없음이에요. 예. 문제가 전혀 없답니다. 문제가 전혀 없어요. 그런데 자, 심의 주요 발언 이거 봉우 씨가 좀 읽어주시죠. 정강삼 위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토론 프로그램에 있어서 공정성이라고 하는 부분을 다루기 위해서는 프로그램 전체를 심의할 것인지 패널 한 사람의 말을 심의할 것인지 분명한 기본 원칙이 있어야 됩니다. 이 프로그램이 문제가 있다면 방송사가 제재 대상이지만 패널 한 사람의 말을 가지고 편향적이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왜 그러냐 하면 무릇 사람은 어떤 사안에 대해서 의견을 가지는 순간 편향성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떡하라는 거야 그러면? 방송 아무것도 하지 말란 소리죠. 아무것도 하지 마? 그러니까 사람마다 순간적으로 편향성을 가질 수 있으니까 방송에 나와서 쌍욕을 해도 되고 난 순간적으로 쌍욕 편향성이 생겼어요. 무릇 사람은. 네. 무릇 사람이다. 네. 근데 이거는 정광삼 위원 자유한국당 추천위원이잖아요. 그런데 이 말에 동의해주는 민주당 추천위원이 한 분 계셨으니 그분의 발언을 또 얘기해 주시죠. 네, 심영섭 위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분은 민주당 추천입니다. 네. 사기의 심의 원칙은 어쨌든 패널의 발언을 크게 문제 삼지는 않겠지만 그것이 개인의 명예훼손이나 사생활 침해 또는 거짓일 경우에는 문제를 삼는 것입니다. 이 경우는 거짓이라기보다는 조금 출연자가 흥분하신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과잉되게 말씀을 하신 것이고 적절하게 사회자가 대처를 못하신 부분도 조금 있습니다. 자, 그런데 참... 이게 정말 너무 황당하지 않나요? 자, 문재인 추미애가 총동원령을 내렸고 촛불 집회를 선동하고 촛불 전국을 통해서 정권을 탈취하겠다고 기획을 했다라고 했는데 이게 사실이라는 거 아니에요? 이게 거짓이라기보다는 조금 출연자가 흥분하신 것이라는 거잖아요. 거짓이 아니라 그랬으니까 이게 사실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자기도 그렇게 인정한다는 소리죠.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지. 심영섭 위원도. 이거는 이게 굉장히 심각한 판단이죠. 어떻게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아니 민주당 촛불 전국에서 처음에 적극적으로 촛불 집회 안 나가고 그래가지고 얼마나 욕을 먹었는데 무슨 총동원령을 내려. 그리고 이 두 사람의 말을 이게 이제 2차 방송 소위 속기록인데요. 이게 이제 사실상 이분들이 처음 만나서 두 번째 했던 속기록인데 이때부터 이미 이 개인의 발언을 문제 삼지 않겠다라는 그런 식의 이야기들이 지금 크게 문제 삼지 않겠다. 네. 개인의 발언은 무릇 괜찮다. 괜찮다라는 것이거든요. 망할 징조가 벌써 보이죠. 그렇죠. 네. 자, 그다음에 이제 3차 회의록 속기록에서도 또 이제 황당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자, 이거는 딱 한 명에 대해서 하는 얘기인데 일단은 방송 내용은 MBN 시사 스페셜 2017년 6월 11일 방송에서 출연자들이 강경화 외무부 장관 후보자와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다른 사람 한 명을 포기하면 포기했지 강경화 후보자는 끝까지 밀고 가겠다는 이야기들이 장안에 상당히 번져 있다. 외교부 장관 지지 성명을 발표한 것은 자발적으로 결의한 게 아니고 외교부 공무원 후배가 좀 도와주셔야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그걸 반대하기는 쉽지 않은 거다라는 등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되지 않은 말이죠.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또 우리 민주당 추천 심영섭 위원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읽어주세요. 토론 프로그램에서 패널들이 거의 배선물을 쏟아내 아무 말 대잔치하는 것은 꽤 오래된 일입니다. 벌써 종편 출범한 지 꽤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는 국민들도 아무 말 대잔치하면 저게 아무 말이구나 인지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경우 우리가 저번 회의에서도 비슷한 의견이 나왔었는데 토론자들의 배설물에 대해서 저희가 일일이 처벌할 것인가 이 부분에 있어서는 문제가 좀 있습니다. 네. 그러면 배설물 치우라고 니네가 위원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럼 방식이 왜 있는 결론은 거야? 문제 없습니다. 습니다. 대박. 이 발언에 대해서도. 야, 네. 진짜. 개인 의견이라는 이유로 출연자의 편향적인 발언을 모두 폭넓게 용인하고 우리 국민들은 저런 배설물 따위는 다 저건 그냥 배설물이구나 인지할 것이니 심의할 필요가 없다는 이런 식의 이야기는 도저히 왜 그 자리에 앉아 있는지 이해할 수 없는. 저는 이 속기록은 지금 처음 봤는데 이게 굉장히 심각한 게 뭐냐면은 왜 처음 봤어? 우리 방통심의위원들은 손에 똥 묻히기 싫으니까 시청자들 니들이 그냥 똥 다 뒤집어 써라 이거예요. 니들이 똥을 먹든 말든. 먹든 말든 우리 신경 안 쓰겠다. 왜 있냐고 거기. 그러니까 방통심의위는 해체돼야 돼요. 이제 민원연은 그러네. 방통심의위 해체 운동을 해야 돼요. 그러네. 우리 지금까지 진짜 우리가 애타게 진짜 심의 잘해달라고 부탁했는데 이제 못해요. 이제 그것도 이거 그럴 자세가 안 돼 있어. 이런 수준이면 뭐 못하지. 해체해야 돼요. 예. 자, 세 번째. 자, 이런 센 발언은 민원연의 공식 입장은 아직은 아닙니다. 예, 제 개인적으로 운동을 그렇게 해야 되지 저도 않나. 개인적인 생각. 예, 개인적인 세 생각이었습니다. 번째, TV조선의 종합뉴스 9에서요. 2017년 10월 25일 그리고 탐사보도 7에서 2017년 10월 25일 같은 날 두 곳에서 모두 다 그 이영학 씨의 아내 이거 진짜. 자살 CCTV 장면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이날 이 보도에서는요, 그 CCTV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을 넘어서서 그 여성분이 땅에 떨어졌을 때 퍽 소리로 집어넣는다거나. 그게 원래 있는 소리가 아니야. 지네가 넣은 거거든요. 네. 이거 진짜 역사적인 사례예요. 이거는. 아니 그러니까 CCTV에 소리가 있어요? 없잖아. 그러니까. 이건 진짜 충격적인 걸 넘어서 뭐 어디 교과서 이런 데 써놔야 돼. 진짜 이런 방송 사례를. 스너프 필름이라고. 예. 자, 그런데 이날 주요 발언들이 어떤 것이 나왔는지 또 한번 심영섭 위원 발언을 읽어주시죠. 네, 이게 이제 권고가 나왔어요. 네. 아우 권고식이나 주셔서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 이런 법정 역사적인 제재는 또 사례. 아니잖아, 예, 또. 네, 이게 네. 행정지도입니다. 아무 의미 없어요. 심영섭 위원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방송을 실시간으로 받고 미쳤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왜 공고냐고요. 예. 하지만 후속 조치들을 지금 했다고 하시고 저희가 그 조치를 일단 믿는다고 하면 그 조치가 진정성이 없다는 것을 저희가 다음번에 또 알게 되면 그때는 저희가 오늘 나오신 관계자들을 징계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네, 그런데 처음에 이분은 이렇게 말했죠. 이 방송을 내가 실시간으로 받고 미쳤다고 생각할 정도로 어이없는 방송이다라는 걸 인정하신 거예요. 아 여기서 이분 성향이 나오네. TV조선 뉴스를 실시간으로 봐? 아이 참. JTBC도 안 보고 MBC도 안 보고 KBS도 안 보고 SBS도 안 보고. 아니 뭐 다른 것도 실시간으로 볼 수 있죠. TV조선을 KBS도 봤어? MBC도 보고 TV조선 실시간으로 저도 많이 봐요. 아 그래요? 네, 그럼요. 나도 절대 안 보는데. 네, 저도 많이 봅니다. 그런데 이분이 문제는 뭐냐면요. 여기서 그치지 않아요. 미쳤다고 생각한 방송에 대해서 권고밖에 주지 않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또 다른 측면도 봐야 된다면 대다수 탐사보도나 이런 프로그램의 경우 외주예요. 그리고 그 책임을 나중에 누구한테 전가하느냐 하면 외주를 한 제작진들에게 전가하는 경우가 많고요. 결국 사측은 벌점 몇 점 받았다는 것만 아플 뿐이지 실제로 그 이후에는 제작진에게 더 많은 가혹한 처벌이 갈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라고 말합니다. 이건 뭐냐? 개소리야. 탐사보도 7 이 방송으로 우리가 뭔가 법정 제재를 하면 회사는 TV조선은 벌점 몇 점만 받을 뿐이지만은 결국은 외주 제작사한테 너무나 가혹한 처벌이 갈 것이기 때문에 봐주자. 라고 말한 것이거든요. 아주 휴머니즘이 넘쳐나는 아니 지금 그리고 이 본인이 상황이에요.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잘 모르시는 모양인데 이거 심의할 때요. TV조선 재승인 취소가 달려있는 심의들이었어요. 다. 네네. 재승인 조건 위반 이거 법정 제재 나왔으면 또 한 건 추가였다고요. 그렇지. 벌점 받고 끝나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렇게 심각한 방송사 자기가 미쳤다고 생각한 수준의 그 방송사 방송 못하게 제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분이라고요. 본인이. 근데 뭐 벌점만 받고 끝나. 그리고 외주한테 책임 전가하면 그것도 방송통신위원회가 제재해야죠. 아니 왜 자기 할 일들을 다 안 하겠다고. 우린 못하겠어. 우린 우리 할 일을 못하겠어. 그러니까 한번 봐주자. 이거 아니에요. 이게 자, 자기들 손에 피 묻히기 싫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정광섬 의원이 이날 아트, 이 정광섬 의원이 진짜 아트예요, 정말. 진짜 근데 아트 같은 말을 하시는데요. 뭐라고 하냐면은 CCTV 같은 거 쓸 건 써야지요. CCTV 안 쓸 수 없잖아요. 어쨌든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경각심 정도만 주면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문제는 있지만 경각심은 줘야 된대요. 사회부 기자들 같은 경우에 이러면 취재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기자들의 입장에서 바라보면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그럼 심의위원 하지 말고 기자 하세요. 왜 심의위원을 하고 이렇게 있어?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아니 이런 거를 기자들이 리포트를 했어요? 한 적이 없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효과음까지 넣어서 한 적이 없어요. 저는 아무튼 이 방송에 대해 이 방송 심의가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이 사람들이 자기가 후속 조치나 사과를 했다. 그러니 경감해달라라고 주장했는데 방통심의가 이거를 완전히 다 받아들여가지고 왜냐면 이날 정말 반성 가득한 진술서를 보내고요. 그리고 심의 당일 날 무조건 잘못했다. 죽여달라 이런 식의 태도를 보였어요. 그랬더니 애햄털털 하면서 이런 권고밖에 안 나오는 이런 결과가 나왔거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외주 제작사한테 가혹하기 때문에 안 된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까지 나와서 제가 이것을 사례로 뽑았습니다. 자, 또 하나 있습니다. TV조선 또 종합뉴스 9에서요. 전원책이 한 발언에 대해서 모조리 문제없음 결정을 하면서 이유가 전원책이 하차했으니까 라는 것을 댔습니다. 자, 이때 전원책이 했던 말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여러분들이 이미 다 아시는 만한 내용입니다. 자,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요즘 뉴스 중에 제가 궁금한 게 자꾸 생깁니다. 어제 정유라가 왜 갑자기 마음을 바꿔서 이재용 부회장 재판에 출석했느냐 하는 겁니다. 특검은 본인 뜻에 따른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새벽 5시에 비밀작전하듯 승합차에 증인을 태워 데려온 것이 석연치 않은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분명한 것은 특검이 지금 무척 긴장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재용 부회장의 뇌물 공여가 무죄가 되면 박 전 대통령 뇌물수수도 무죄가 됩니다. 그래서인지 박영수 특검이 직접 법정에 나올 계획이라고 합니다. 변호인은 물론 부친인 정윤회 씨까지 말렸는데도 정유라 씨가 증인으로 나선 속사정이 무엇인지 잠시 뒤에 짚어보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자, 요거는 시작이었어요. 오늘 이 사람이라는 코너에서는 클로징 멘트로 박정희 전 대통령 탄생 100주년 기념 우표 발생이 취소된 것에 대해서 사죄의 말을 합니다. 역사 앞에 우리가 부끄럽다는 생각부터 하게 됩니다. 미국의 존 F 케네디,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영국의 윈스턴 처칠 모두 탄생 100주년 우표가 발행됐습니다. 문재인 정권에 묻고 싶습니다. 작년에 만장일치로 결정했던 박정희 전 대통령 기념 우표의 발행을 취소하는 것이 정말 국민 통합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특정 정권이 역사를 평가해서는 안 된다며 국정교과서를 폐지하지 않았습니까? 박근혜 정권의 블랙리스트를 헌법 위반으로 몰아붙이지 않았습니까?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전직 대통령의 우표 발행을 취소하는 것은 너무 옹졸한 처사입니다. 여기까지 그래도 내가 들어줄 수 있어. 그 다음에 저 세상에서 요즘 몹시 마음이 괴로울 박정희 전 대통령님께 제가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는 개인이 방송사를 사유한 거거든요. 그것도 앵커가 뉴스를 사유한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네. 자기의 주관적인 생각을 그것도 아주 엇나간 생각을 말이죠. 이거 아주 심각한 거예요. 이거 TV조선의 앵커였는데 이때. 자, 그런데 이때 박상수 위원 앵커의 개인적인 입장을 이렇게 피력한 건 문제가 있어서 의견 진술이 필요하지만 의견 진술이 필요하다는 건 사실상 법정 제재가 필요하다라는 것인데 진행자가 교체됐기 때문에 권고 동의한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때 또 심영섭 위원이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읽어주시죠. 이것은 진행자가 뉴스를 진행한 것이 아니라 TV조선판 썰전을 진행한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권고 의견을 내겠습니다. 이분은 이미 퇴출됐기 때문에 법정 제재까지 갈 만한 사안은 아닙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TV조선판 썰전을 진행한 것이다? 뉴스에서 TV조선판 썰전같이 말했다라고. 그래서 문제가 있다? 네네. 그렇게 얘기한 거고요. 심영서 이분은 좀 이상하신 것 같은데. 아무튼 결론은 뭐냐면은 이분이 이미 퇴출됐다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방송이 이것 말고도 사실 계속 있었거든요. 제가 또 다른 사례가 있는데 전원책이 이것이 정치다 2017년 3월 16일 방송에서 마찬가지로 전원책의 부적절한 발언이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당시에 심영섭 의원이 또 이렇게 말했어요. 심의하면서 정치인인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 대선 후보로 나왔던 분 중에 한 분이고 당시가 대선 기간이었잖아요. 충분히 비판할 수 있다고 생각되고요. 저는 진행에 문제가 있었던 것에는 동의하지만 TV조선이 전원책 앵커를 퇴출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또 이것이 문제없다라고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하는 것은 방송사에서 사고를 쳐놓고 그를 퇴출시키면 그 이후에 싸잡아서 그 이후
심의가 밀려 있는 거 있잖아요. 이거를 다 그냥 무사 통과시켜주는 이런 관행들이 있었는데 이거를 사기방통심의가 똑같이 인정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아니 그런 식으로 하면 가짜뉴스 막 만들어 놓고 진행자 퇴출시키면 그냥 다 오케이네. 그렇죠. 지금 그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그나마 요번에 김강일의 신통방통은 그나마 퇴출된 이후에 요번에 그 반푼이 발언 이게 주의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나마 다행인데 그것 말고 다른 것들은 또 김강일이 나갔으니라면서 봐줄 수가 있어요. 아직 밀려 있는 게 있거든요. 근데 이때 당시에 전원책 한 명이 그냥 나감으로 인해서 전원책이 했던 그 방송에서 뉴스9하고 뭐 여러 가지가 지금 이것이 정치다가 걸려 있었는데 그 모든 게 다 아주 솜방망이로 됐다는 거죠. 이게 뭐예요? 계속 말하는 이때 당시의 심의 결과가 전부 다 그 4건 오버막말 편파 4건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이게 하나하나가 만약에 다 법정 제재가 나왔다면은 당연히 TV조선은 지금 뭐가 됐을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심영섭 위원한테 고마워해야 되겠네 TV조선이. 거의 뭐 상을 드려야 되는 지금 거의 그런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늘 말씀드리지만 방통심의가 지금 KBS, MBC에 제재를 내린 게 몇 건 있거든요. 거기에 심의를 했던 방통심의위의 심의 기준에 비춰보면 TV조선이 이미 재승인 취소가 한 4번 됐어야 돼요. 예? 이게 말이나 되는 상황이냐고요 지금. 자 그리고 또 하나 TV조선의 종합뉴스 7에서 몰카 편집 성매매 광고로 14억 챙겨라는 방송이 있었습니다. 자 이거는 사실은 아주 그렇게 센 방송이라고 안 할 수도 있어요. 정치적인 내용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방송에서 그 몰카 사진 있잖아요. 불법 촬영 사진들 그 사진들을 하나만한 수준의 모자이크를 한 다음에 너무 길게 19초가량을 보여줬어요. 그런데 몰카가 사진이 있었다. 몰카 사진이 있었다라는 것만 알려주면 돼요. 그런데 이거를 굳이 이거를 이렇게 다 보여주고 물론 모자이크를 했다고 하지만 그리고 또 다시 그 성매매 광고 그를 또 약간의 모자이크를 한 다음에 보여줍니다. 8초가량. 그런데 이것도 할 필요가 없는 짓이에요. 그러니까 TV조선의 보도는 명백하게 불법 촬영 피해자들의 사진을 재유포하는 형태였고요. 그리고 굳이 이 성매매 업소 광고 이것까지 보여주면서 약간 선정적으로 이 보도를 만든 거죠. 그리고 이거는 하지 말아야 될 행위예요. 명백하게.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뭐라고 했냐면요. 심영섭 위원은 도대체 무엇이 문제이고 범죄 행위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보여주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그런 것 없이 어떻게 보도가 가능한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아니 근데 좀 말이 안 되는 게 그런 거 안 하고 어떻게 보도가 가능한지 왜 이해를 못하지? 그래서 우리가 말한 게 그런 게 없이 어떻게 보도가 가능한지 SBS를 보라. 같은 날 SBS가 한 보도에서는 몰카 2만 장으로 200만 회원 모집이라는 제목으로 보도를 했지만 피해 여성의 사진은 굉장히 짧게 노출되었고 그마저도 얼굴이 아닌 신체 전체에 강한 모자이크를 덧붙여서 도저히 뭔지 못 알아볼 그런 상태로 내보냈고요. 그리고 보도 내에서 성매매 업소 광고를 직접 보여주지 않았어요. 그냥 경찰 측의 자료 화면으로 내보냈거든요. 그러니까 TV조선과 같은 영상 하나도 없이도 충분히 그 사건을 설명할 수 있다는 거죠. 당연하죠. 도대체 이런 것 없이 어떻게 보도가 가능한지 좀 보고 심의를 하셔라라는 이야기고요. 이날 정강삼 위원은 더 황당한 이야기들도 굉장히 많이 했는데요. 뭐라고 했냐면은 일단은 홈페이지 다시 보기를 내렸다는 말이죠. 이런 것들이 사실은 고민의 결과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러면서 좀 봐주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분들이 단순히 심의를 피해가기 위해서 심의를 염려하면서 왜 만듭니까? 일단 만들고 난 뒤에 두들겨 맞는 것이지. 이게 기자 근성입니다. 라고 했어요. 이게 지금 정강삼의 명언입니다. 기자 근성은 일단은 시민은 걱정하지 말고 두들겨 맞는다. 그냥 해라. 근데 무슨 대단한 거 폭로하느라고 기자 근성을 발휘하는 게 아니고 성매매. 왜 몰카를 보여주냐고. 왜 흐지부지하게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리고 더 우리가 엄청나게 황당했던 이야기도 있었죠. 박상수 위원. 여자 화장실 몰카 부분이 문제가 됐다는 지적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여성들이 화장실 들어갈 때 한 번씩 살펴보라는 주의사항 정보가 될 수가 있고요. 라고 하면서 이 보도가 괜찮다라고 말했어요. 우리는 이런 보도 없어도 충분히 화장실 들어갈 때 지금 충분히 주의하고 있습니다. 진짜. 진짜 이런
지금 심의를 하고 있다는 게 또 정강사면 똑같이 말합니다. 여성들한테 부지불식 중에 지나갈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의 어떤 경각심을 심어준다는 측면에서 이런 수사 결과 보도는 필요하다고 보고요 라고 합니다. 아니 경각심을 이런 식으로 보여주는 데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말입니다. 다른 데 뉴스는 이런 식으로 안 해요. 자, 또 하나 있습니다. 그 개그 콘서트에서 내시천하라는 그 코너가 있었대요. 그런데 이 코너가 내시의 신체적 장애를 조롱하고 열등한 남성으로 묘사하고 외모 치장과 애교를 통한 신분 상승을 꿈꾸는 존재로 희화화했다고 합니다. 저희가 낸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누가 심의를 넣었어요. 네. 장애인 성소수자 여성 혐오를 웃음의 소재로 활용한 것이다라고 하면서 심의를 넣었는데 이 논의 과정에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는데요. 이 과정에서 조금 또 이상한 말이 이제 나옵니다. 먼저 박상수 의원은 양성평등에 어긋났다고 그러는데 코미디 프로그램인데 무슨 양성평등이냐 해당 없다. 개그 프로그램이 당연히 재미있어야 한다. 개그가 재미가 없으면 개그가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심영섭 의원이 저도 세 가지 조항 모두 적용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요. 저질 개그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심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응? 그러니까 이게 저질일 뿐이다. 그럼 저지른 방송에 다 나와도 돼요? 그런 거지. 저질일 뿐이라는 거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와. 그랬더니 정강삼 의원이 개그라는 것이 웃어달라고 하는 방송이잖아요. 너무 품위 있게 웃음을 주기를 기대하시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하면 한때 그렇게 인기 있었던 영구, 맹구 시리즈 다 약간 지체장애인을 비하하는 것이 되고요. 맞아요. 그러면 그래서 지금은 이런 거 하면 안 됩니다. 안 되지. 그때 옛날에는 생각 없이 그런 걸 했고 사람들이 웃어줬지만 지금 하면 안 돼요. 엄청난 큰일 나요. 비판을 받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이런 아주 시대착오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웃자고 하는 이야기에 죽자고 덤벼드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좀 답답하다. 저질스럽기는 하다. 그런데 저질 코미디도 하나의 장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세 사람이 다 문제없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결국은 의견 제시는 나왔어요. 그런데 윤정주 의원이 맹구 영구 개그 프로그램을 보며 지체장애인의 부모는 웃지 못했을 것이다. 누군가에게는 웃음을 주는 것이지만 그 웃음 뒤에 누군가는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이야기라면 조금 더 깊게 들어가야 된다라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 거는 봉 씨가 한번 해보실래요? 이거는 뭐였냐면요. 우리 요정 이야기입니다. 우리 너무 길게 얘기했기 때문에 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 싶은데. 길게 얘기했기 때문에 요 요정을 우리가 어떻게 그 위원들이 말을 했는지만 좀 더 짚어보죠. 그 여성 접대부가 나오는 유흥주점 한때는 성매매 때문에 많이 없어진 그런 요정을 한국의 전통문화 한류라고 극찬했던 바로 그 방송입니다. 네. 저희가 얼마 전에도 소개를 해드렸는데 방송 내내 막 여성이 한복 국악 막 이러면서 아주 그냥 맞아. 싱글벙글 그리고 자료화면으로 계속 그 박정희 전 대통령이 비밀 안가에서 부적절하게 여성들을 불러가지고 유흥을 즐겼던 그 장면. 그러니까 TV조선이 요정이 뭔지 알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도 한류라고 한 거죠. 이 방송에 대해서 정강삼 위원은 옛날에 7, 80년대 요정 정치하던 시절의 요정을 지금 그 요정이 다시 살아나고 있다는 것인지 한동안 다 죽었던 고급 한정식집들이 다시 살아나고 있다는 것인지 실제 서울시의 경찰청 옆쪽으로 옛날 고급 요정들이 덜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문을 내리고 고급 한정식들이 문을 많이 닫았어요. 최근 한 10년 내외 사이에 문을 닫았어요. 그 집들이 다시 살아나는 것인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어쩌면 반가운 일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우리 음식 만드는 분들이 진짜로 많이 일자리 잃었거든요. 그래서 이 건이 무엇이 문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난 네가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다. 심영섭 의원은 문제가 되는 요정이라는 개념을 각각 다르게 쓰고 있다는 것이 분명히 문제가 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진행자 김광일 씨가 하는 것은 고급 한정식집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물론 앞에서 서두에서 예전에 매매춘이 공공연히 이루어졌던 요정은 없어졌고 요즘 말하는 요정은 고급 한정식집을 의미한다는 점을 이야기한 것 같고요. 그런 말 한 적 없어요. 거기에 최병무 씨가 보충 설명을 하고 다른 패널들이 설명을 했다. 전체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요정 문화에 대한 문제들이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현재 등장하고 있는 고급 한정식집에 대한 것이 핵심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거 방송 안 본 거예요. 아니면 방송을 보든 안 보든 노골적으로 TV조선을 옹호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TV조선 그렇게 방송 안 했어요. 그럼 매매춘, 성매매 때문에 문제가 된 요정에 대해서 이런 반구도 안 했어요. 암시도 안 했어요. 한마디도 안 했지. 네, 방송 보면 이런 소리 못 합니다. 아니 진짜 TV조선만 보면 요정이 진짜 한류인 것 같아요. 네.
이런 무슨 이거 방송을 본 건지 안 본 건지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아니, 있습니까? 이거 보고 진짜 요정 찾아가면 진짜 큰일 날 것 같은데. TV조선이 하지도 않은 방송을 했다고 지금 옹호해주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뇌피셜이죠. 다시 보니까 또 화가 나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결론적으로 몇 가지 지적을 했죠. 봉 씨가 이제부터는 좀 혼자서 썰을 풀어보시죠. 우리가 이 얘기도 전에 했는데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TV조선을 사실은 뭐라 그럴까 제재할 수 있는 그거를 요리조리 다 피해서 좀 늦추고 손방망이 해주고 별별 짓을 다 해가지고 방심이 덕분에 결국은 방심이가 재승인을 그러니까 TV조선이 재승인의 그 4건 이하로 유지하는 것을 성공적으로 유지 가능하게 4건이 뭐야 2건밖에 안 했네. 그렇게 미션 컴플리트. 네 그렇게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이것에 대해서 조금 얘기해 주세요. 네, TV조선 방송 민원 같은 경우에는 방통심의가 길게는 6개월 이상씩 심의를 안 했어요. 방송 민원 제기된 지 6개월이 지나도 심의를 안 해. 예? 그래가지고 결국 해를 넘겼단 말이죠. 근데 이렇게 심의 지연만 문제냐? 차별적 제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방송사에 비해서. 아주 노골적으로. 이 정치심이에요. 정치심이. 우리가 많이 지금 소개해드린 게 딱 2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KBS 오늘 밤 김재동 12월 4일 방송. 이거 수도 없이 많이 말씀드렸죠. 방송된 지 14일 만에 긴급 안건을 올려서 심의해버렸어요. TV조선 건을 6개월 동안 안 하면서. 말도 안 되는 예? 이런. 심의한 이유가 뭐예요? 자유한국당에서 문제 제기했어요. 이거 김정은 찬양 방송이다. 그리고 심의 제기했더니 14일 만에 받아줬어. 시민들이 민원 넣는 TV조선은 6개월이 지나도록 안 하면서 자유한국당은 14일 만에 받아줬다고요. 이미 끝난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게 국가보안법 위반이래요. 심영섭 위원이. 그런가 보다 해요. 그냥 아무튼 결론적으로 문제 없음이 나왔습니다만 이렇게 심의를 하게 된 것 자체가 역사적인 오점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또 하나가 이제 저희가 저번에 한번 소개해드렸던 것이 MBC 탐사보도 스트레이트 7월 29일 방송 이거 김우사 문건에 대해서 차근차근 잘 보도하고 영상으로 꾸몄더니 이게 있지도 않은 일을 있는 것처럼 보도했다. 허위 보도다. 이것도 자유한국당이 문제 제기했더니 바로 또 심의를 해줍니다. 그러더니 의견 지시가 나왔어요. 자유한국당 하청도 아니고 방심이가. 오늘 제가 말씀드릴 거는 또 다른 사례입니다. 지난 11월 15일에 방통심의가 KBS 저널리즘 토크쇼 제2의 8월 5일 방송을 심의해서 권고를 때렸어요. 야 이거 권고 TV조선에는 권고도 잘 안 나오거든요. 뭐죠? 예. 이게 뭐냐면은 저널리즘 토크쇼 제2 8월 5일 방송에서 조선일보에 대해서 조선일보 유료 부스가 120만 정도 된다 그러는데 이것도 우리가 꼭 믿을 수만은 없지 않습니까? 이런 발언이 있었습니다. 네. 이것에 대해서 방통심의가 조선일보가 유료 부스를 조작했다는 것으로 비칠 수 있는 발언이다. 진행자가 출연자를 제어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조선일보의 유료 부스를 허위인 것처럼 오해할 수 있게 말해서는 안 된다. 굳이 유료 부스를 문제 삼고자 했다면 ABC협회의 유료 부스 산정 방식을 비판했어야지 조선일보를 이렇게 지적해서는 안 된다. 라면서 권고를 줬어요. 이건 자, 다시 진정하고 말씀드리면 역시 방송을 안 봤다. 여기서 ABC협회가 왜 나와요? 방송 보면 ABC협회 상정 기준 이런 얘기 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어. 예? 이거 조선일보 명예훼손이라고 권고 준 거거든요. 이게 진짜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이게? 대박이다. 자, 이날 조선일보 유료부스 얘기가 왜 나왔냐면요. 저널리즘 토크쇼 제2가 당시 논란이 됐던 양승태 대법원의 조선일보와의 기사 거래 의혹을 다뤘어요. 이거 민원연도 우리가 그 문건 분석해가지고 보고서도 내고 했던 건데 양승태 대법원의 법원 행정처가 2015년 3월부터 5월까지 조선일보의 기사를 로비한 심지어는 날짜와 작성자까지 꼼꼼하게 적어서 기사를 청탁한 문건이 한 3-4개 나왔습니다. 3월부터 5월까지 아주 꾸준히 심지어는 문건의 제목이 첩보야 첩보. 조선일보 기사 홍보 전략 첩보. 법원 행정처가 상고법원을 도입하기 위해서 여론을 호의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조선일보의 기사를 청탁한 거예요. 실제로 조선일보가 그 청탁을 받아서 보도를 낸 실제 보도 사례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널리즘 토크쇼 제2의 8월 5일 방송이 그날 이걸 아주 체계적으로 보여줬어요. 법원행정처 문건 3건을 실제로 화면으로 쭉쭉 보여주면서 그 문건 내용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법원행정처가 몇 월 며칠 날 이렇게 계획을 했는데 딱 4일 뒤에 조선일보에서 이런 보도가 나왔어요 하면서 대조해줍니다. 비교해줘요. 대조가 아니지. 비교죠. 똑같았으니까.
그러면서 이거는 충분히 기사 거래 의혹이 있는 것이다. 이거 아주 심각한 행태다. 심지어 조선일보는 법원 행정처가 이렇게 로비하기 전에는 상고법원에 상당히 비판적이었다면서 보도 내용 하나하나 읽어주면서 전혀 과장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도대체 그 방통심의가 문제 삼은 그 발언, 최욱 씨의 유료부스 발언은 왜 나왔느냐. 이렇게 쭉 기사거래 의혹을 방송해 주다가 중간에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건 모든 시사 탐사 프로그램 마찬가지입니다. 중간에 약간 아이스 브레이킹이 있어요. 너무 진지하니까. 중간에 정세진 아나운서가 그런데 법원 행정처는 왜 하필 조선일보에 부탁했을까요? 라고 물어봐요. 할 수 있는 질문이죠. 그쵸. 신문사가 그렇게 많은데 왜 하필 조선일보한테 부탁했을까? 이것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최강욱 변호사가 이거 굉장히 시대착오적인 판단을 한 것이다. 요즘 같으면 차라리 최욱 씨 만나서 맥주 한잔 사주면서 팟캐스트 가서 얘기 좀 해달라 상고법원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게 훨씬 더 파급력이 크다. 그치. 뭐하러 조선일보까지 가서 그렇게 기자들 만나가지고 하나하나 어렵게 설명을 하고 있냐 이렇게 농담조로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최욱 씨가 그런데 너무 자기는 궁금한 것이 제가 만나는 사람들을 보면 조선일보 그렇게 많이 보지 않는다. 자료를 보면 유료 부수가 120만 정도 된다 그러는데 우리가 그거 꼭 믿을 수만은 없지 않습니까? 주변에 보면 신문 읽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근데 모든 여론을 조선일보가 선도하는 것처럼 법원 행정처가 그렇게 보고 있다. 모든 여론을 조선일보가 선도하는 그런 느낌을 제가 받았습니다. 라고 개인적인 인상을 얘기해요. 단정적으로 말한 것도 아니고 개인적인 느낌이라고도 얘기했어요. 우리 방통심의의 일관적인 심의 기준이 뭐예요? 개인견이고 단정적으로 얘기 안 하면 심의 안 한다는 이거 아니에요. 그래서 TV조선 다 기각했잖아요. 그치. 근데 왜 KBS는 건 거야? 이거 차별심의 아니에요? 차별이죠. 예. 그리고 피명섭 위원이 비판하려면 에비쇼페를 비판해야 된다. 이게 지금 그 맥락이에요? 왜 법원행정처가 조선일보에 부탁했을까요? 거기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요새 신문 보는 사람도 없는데 왜 법원행정처는 조선일보에 부탁했을까요? 이거 비판의 초점이 어디 있습니까? 조선일보입니까? 법원행정처를 비판하고 있어요. 그렇죠. 심지어 다음 방송 내용 최욱 씨 이 발언 다음에 바로 다음에 최강욱 변호사 정준희 교수가 뭐라 그러냐면 이게 법원행정처가 조선일보가 대한민국 1등 신문이라는 어떤 그때 헛된 믿음에 있는데 그게 다 법원행정처의 뿌리 깊은 엘리트주의 의식에서 나오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합니다. 이런 주장을 해요. 역시 법원행정처를 비판하고 있는 것이죠. 예. 정준희 교수도 비슷한 얘기를 합니다. 신문 안 본다고 말씀하시는데 조선일보의 영향력 상당하다. 심지어 반론도 해줬어. 반론도. 예? 영향력 상당하다고 반론도 해줬다고요. 세상에. 영향력이 상당해서 더 문제다. 이런 식으로 비판을 했다고요. 지금 이게 조선일보에 대한 명예훼손입니까 이게? 제가 가감없이 방송 내용 다 말씀드린 거예요. 도대체 어디가 조선일보 명예훼손이에요? 그러니까. 어디가 유료부스를 허위라고 느끼게 방송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엄격하신 방통심의가 그동안 김정은 암살 이런 거 왜 다 기각하셨어요? 그거 다 거짓말인데?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예요 이게. 자, 지금 너무 흥분해가지고요. 숨도 안 쉬고 지금 우리 모두 지금 떠들고는 분도 폭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며칠 전에 우리가 말한 MBC 스트레이트에 대해서 의견 제시한 거, 이런 것들을 보면은, 형평이 안 맞죠. 말도 안 되는 거죠. 이거는 뭐 이제 더 이상 말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말하는 이 트럼프 대통령이 전용차에 폭탄 설치해서 암살할 것이다. 라는 식의 그 깐족거렸던 그 방송. 그리고 그거 뭐야 오산 미군 기지 앞에 저 간첩 있다는 거 그거 왜 심의 안 하는 거야? 도대체 그거 5개월이 지나갔는데. 그러니까요. 예? 이거 생각하면 할수록 이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이거는 네네. 그냥 욕은 안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내가 가장 화나는 건 노회찬 의원 사망 당시에 고인의 시신이송 생중계를 그 TV조선에서 했잖아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의견 제시밖에 안 나왔다는 거. 세상에 이거는 보수 쪽 사람들도 해도 너무했다. 이건 정말 사람으로 할 짓이 아니다라고 말했거든요. 더 황당한 거는 예. 적용할 수 있는 심의 기준이 없대요. 예. 야, 그 심의위원을 왜 하고 있나? 심의 규정도 없는데 심의위원을 왜 해? 예? TV에서 봐주려고 하는 거지 뭐.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올해는 뭔가 새로운 전략을 짜기는 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제가 방통심의 해체를 요구하는 운동을 해야 될 것이냐 아니면 무엇을 해야 될 것이냐는 모르지만은 이대로는 진짜 못 살겠다 갈아보자. 제가 지금 책을 읽다 보니 그 조선일보 대입을 자꾸 읽다 보니 옛날이 자꾸 떠오르는데 못 살겠다 갈아보자 이런 말이 절로 나온 상황이에요. 자, 저희가 이렇게 세게 얘기하면 저는 사실 마음이 정말 불편합니다.
편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계속 말하지만 다 아는 분들이고. 네, 전 몰라서 그런데 그런데 이렇게 세게 얘기하는 마음이 좋겠어요? 그런데 심의가 정상적으로 나오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오늘 뭐 거의 뭐 심영섭 위원 특집이네요. 아니 왜 이래 또? 그냥 자, 여러분. 그 특정인 거로라는 건 사실 그렇게 좋은 방법은 아니기 때문에 네. 그냥 야합 특집 이 정도. 야합 야합 특집.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이야기를 다시 한번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전달을 하고요. 해도 너무한다. 제발 좀 심의 좀 제대로 해라. 이런 얘기를 계속 귀에 못이 박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방송은 이것으로 마무리를 하고요. 내일은 민원연 그 언론대부 조선일보 책 읽어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 민원연의 미디어 탈곡기는 내일도 열심히 다뤄드리겠습니다. 탈탈탈. 안녕. 네, 오늘 뉴스데스크 마치겠습니다. 청년에게 꿈과 희망을 채널 A가 고맙습니다. 함께합니다. KBS 9 뉴스 오늘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SBS는 앞으로도 내일 끝까지 뵙겠습니다. 파헤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8시 뉴스9 모두 뉴스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뉴스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희들은 내일도 함께해 주시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탈탈탈. 안녕. 옛날에 가입했어야 했다. 옛날에 가입했으면 언론에 대해서 더 많이 알았을 텐데. 지금이 중요하지 않을까? 지금 이 광고를 듣고 있는 동안에도 지금은 옛날이 되고 있다. 민주언론 시민연합.